네, 얼마 전 양천구 한 택시 회사 앞에서 택시기사가 분신을 시도해 병원에 이송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임금 체불 문제로 회사와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정민석 변호사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임금 체불 금액이 매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직원과 회사 간의 임금 체불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나요? 예, 임금체불은 노동 관련 사건에서 가장 많은 유형 중 하나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고용노동지표에 의하면 2022년 기준 임금체불액은 1조 3,472억 원, 임금체불을 겪는 노동자는 23만 8천 명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이 임금체불에 더 취약한데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액만 9,960억 원으로 전체 임금 체불액의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임금 체불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폭력력 있는 화폐로 정기적으로 전액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 원칙을 어기고 임금을 임의로 삭감하거나 불법 공제하여 일부만 지급하는 유형과 지급일을 넘겨 지연 지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외에도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례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많습니다. 최근 양천구에서의 택시기사가 택시회사와 임금체불 문제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경우도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불법 공제 후 지급 또는 최저임금 미지급 등일 수도 있고 택시 운송업의 특성상 운송 수입액에 대한 분배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것은 추가 보도를 통해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임금 체불로 만일 고통을 겪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제 보통은 노동청 신고를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가요? 예, 가장 먼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는데요.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 여부, 체불액 등을 조사하여 임금체불이 인정되면 사업주에게 기한을 정해 시정 지시를 하게 되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를 진행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합니다. 신고 시 정해진 필수 서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임금 체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자유로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통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였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를 제출하고 임금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월급 통장 내역 등을 많이 제출하는 편입니다. 진정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임금 체불 진정을 통해 체불 임금 확인원을 받아 제출하면 임금 체불 사실을 빠르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임금 채권의 경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인해 소멸하기 때문에 빠르게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사업주의 입장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에 사업 운영이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직원들의 임금을 주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먼저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이 체불되었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 20%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체불 사업주의 경우 신상 정보가 공개될 수 있고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상 불이익으로는 임금 체불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으므로 형사 절차 진행 중이더라도 근로자와 미지급 임금에 대해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요즘에는 근로자들이 인터넷에서 회사 리뷰도 많이 참고하여 지원하므로 임금 체불이 빈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규 채용이 어려워지는 사실상의 불이익도 겪을 수 있습니다. 네, 근로자의 일상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임금 체불, 뿌리 뽑기 위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민석 변호사였습니다.